결혼 후 첫 명절, 시댁과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. 회사에서 명절에 해외 출장을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. 어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저보다 2살 어린 사촌 동생이 공기업에 들어갔다고요. 같은 공간에서 사촌 동생과 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? 입사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요.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임님. 네. 29세 결혼한 지 2달 된 직장인입니다. 결혼 후 첫 명절, 시댁과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. 이미 예약도 다 해두었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명절에 해외 출장을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. 명절이 아닌 나라에서 일정이 하필이면 명절과 딱 겹친다고. 회사에서 강요하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일은 제가 쭉 해오던 거라 제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. 제가 안 가면 또 누군가가 가야 할 테고요.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, 시댁과 첫 여행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아요.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? 제가 듣기에는 정말 어려운. 네, 네,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근데 사실 저라면 네. 회사에서 강요를 하지 않았다. 그러면 명절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댁과 이렇게 한 약속인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? 시댁과 같이 여행을 가는 게? 제 생각에는 저는 제 생각에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결론적으로는 출장을 가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. 물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. 네. 그때 상황마다 이제 틀리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상황이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요. 또 그 명절이면은 그 해외에서는 또 그 명절이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만 명절이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. 하나는 만약에 거기에 내가 안 간다면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희생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된다면 제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. 또 두 번째 경우는 우리나라는 명절이지만 해외는 명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좀 슬프지만 그 명절을 껴서 이제 해외 출장을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.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채용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회사들이 오히려 안 올 때 오히려 더 좀 더 편하게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우리가 먼저 좀 손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출장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렇군요.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사실 실장님 답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어떻게 아실까요? 같이 사는 거. 가야죠, 당연히 출장 실장님한테는.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에요 또?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눠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일이 우선시되고 회사가 중요한 그런 역할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다 만약에 가족을 대입한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가족이 우선이에요.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사소한 일이지만 뭐 애 학교 행사가 있다 그러면 휴가를 내서 가고요. 그만두더라도 간다고 항상 얘기합니다. 와이프는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안 그만둘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요구 조건을 충분히 제가 받아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건 자체는 저는 가족이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전후 상황을 아직 조건을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 저는 시댁하고 여행 가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도 10년 넘게 부모님 모시고 형 가족들하고 계속 여행을 다녔었습니다. 그러려면 앞뒤의 시간을 부장님이 이제 설 추석 명절 전후에 바쁘신 것처럼 저도 앞에서 워낙 다 일을 해놓고 그때 맞춰서 이제 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겠네요. 다만 이제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지 왜냐면 휴일에 명절에는 반드시 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다 자는 시간에 한 11시쯤 되면 다 자거든요.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지 제가 평소에도 일을 한다는 게 가족들하고 뭐
시간을 보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시댁 부모님한테 갔다 와서 그 같이 안 사실 거 아니시면 가족한테 충실하는 게 맞습니다.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회사는 바꿀 수 있지만 가족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? 허를 찌르는 이런 이게 참, 발언에 네. 참 어딘가에서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맞는 말만 하셔서 너무 네. 저는 두 어쩔 가지 수가 입장이 없네요. 다 이해가 돼서 네. 전 여자잖아요. 이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까라는 거로 제 두 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봤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일을 좀 장기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다. 네. 네, 내 커리어를 꼭 가져가고 싶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저는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만약에 꼭 이 일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요? 그렇게 네. 극단적으로 나뉘나요? 이거 한 번 가는 거 안 가는 걸로? 네, 이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여자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게 네. 남자들과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렇죠. 아무래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오. 근데 만약에 이게 첫 출장은 아니긴 하겠지만 결혼 후 첫 명절에 잡힌 출장이잖아요. 네. 회사에서는 얘가 결혼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지를 지켜볼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사실 상사 입장에서 얘는 첫 명절이라고 안 가네? 라고 하면 다음부터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,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런데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 여기서 제가 숙제를 드려야 돼요. 한마디로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가십시오. 오, 딱 그 결정됐는데요. 오늘은 실장 역할 하시는 거예요? 일단 가라. 네. 네, 가는 게 정답이다. 네. 아. 사족을 달자면은 사랑하는 또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고 이해를 해줄 충분히 것이다.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실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. 그러면. 시월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기 싫으시면 시월드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. 10월들을 되게 많이 보시고 계신가 봐요.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10월들을 조심해라. 예. 그러면 책임님. 저는 그 10월대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라. 네, 이거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여자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어찌됐든 10월드의 성향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는 가족의 눈치를 먼저 봐라라고 네. 제가 이해를 저는 했을까요? 개인적으로는 가족 우선주의긴 해요.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고객사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.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.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바꾸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10월대 성향에 따라서 네. 가라. 그분들은 평생 볼 사람이니까 예. 그렇게 알겠습니다. 얘기해보고 싶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갑자기, 사연. 갑자기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. 감사합니다. 예, 뭐 가슴이 아픕니다.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더 말하면 더 안 좋아지고 예. 넘어가 주시죠. 네. 자, 그럼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, 네. 빨리. 네. 네, 26세 취준생입니다. 이번엔 취준생이군요.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졸업 후에도 서울에 머물며 취업 준비 중입니다. 네.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명절을 기다렸는데요. 그런데 어제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네. 저보다 2살 어린 사촌 동생이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공기업에 들어갔다고요.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공부도 더 잘했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저보다 2년이나 앞서 취직을 한 겁니다.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 얼굴 보며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쉴 날을 고대하고 있었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사촌 동생과 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? 친척들의 말과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? 걱정이 됩니다. 명절 연휴, 서울과 부산. 저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? 참
아, 네. 이게 슬프네요. 네. 슬프네요. 저한테는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어. 그런 고민이거든요. 네. 그렇겠네요. 정말. 네.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. 음. 예. 어떨까요?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는 드리고 뭐 천리비 깔고 뭐 저는 다음에 취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? 네.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네요.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네.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선택해라. 아, 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애매하게 지금 교묘하게 피해가시려고. 빠져나가려고 네. 하는 것 같긴 한데 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예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네, 그때는 차라리 안 갔으면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소리들이 있었는데 듣고 나니까 나중에 상처가 너무 됐던 게 생각이 났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 이걸 들었는데 본인이 감당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만약에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피해라. 그것도 뭐 하나의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고요.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걱정해서 사연까지 보내셨다는 거는 피하시는 게 낫겠네요. 네,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. 피할 수 있을까요, 근데? 어디로 없겠죠? 피해야 될까요? 근데 사실 26세 아들에게 그 부산에 갈까 말까에 대한 권리가 있진 않거든요. 거의. 그렇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절에 오히려 혼자 이렇게 길거리를 막 지나다 보면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너무 외로울 때, 네, 한번 이렇게 길거리 막 지나다 보면 사람을 구경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저 같은 현실을 가진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. 오, 그게 보여요? 네, 보이죠. 보이잖아요. 저 사람 표정에서 행동에서 그렇죠. 저 사람 심리가 어떻구나라고 느껴질 그럼요.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상황인가 보다. 뭐 아니라고 하면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.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든 건 아니구나.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든데 뭐 이것 정도야 이겨낼 수 있지.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아까 본인의 상태를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네. 저는 그게 뭐 자기가 취업을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 뭐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일단 그 멘탈 상태, 네. 멘탈 상태가 괜찮으면 가도 됩니다.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친척이 딱 한마디 하면 갑자기 딱 이렇게 깨질 수도 네, 있죠. 깨질 수 있어요 정말.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. 예. 다 성인이고 크셨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지금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말씀을 하신 건가요? 네, 그렇네요. 네. 그렇게 하시는 거면 어머니가 내려오지 말라는 거 아닌가? 저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어요. 오히려 부모님이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. 현명한 방법이에요 정말. 네.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비도 없는데 얘는 취직했는데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는가? 힌트를 주신 거다. 힌트를 주신 거죠. 인간을 어머니는 파악하는. 참 현명하신 부모님이신 네, 것 그렇죠. 같고요. 거기에 수긍해야지 눈치 없이 또 내려가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예. 저는 좀 안 내려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책임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멘탈을 생각해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. 실장님이 그 멘탈을 박살내셨어요 지금. 통찰 있게 보신 것 같아요. 네. 평소에도 못 버티시는 분이라고 판단을 부모님이 다 하시거든요. 두 번째 박살내고 계십니다. 더 이상 너 때문에 속상하고 싶지 않다. 알겠습니다. 그만 계시고요. 예. 이분한테 지금 위로를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완전히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어머님이 전화가 걸려온 거는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어머님도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. 사촌 동생도 갔다더라. 너도 당연히 될 수 있지 않겠냐.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무조건 부산에 내려가라. 이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른 관점이 뭐냐면 부모님 관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촌 동생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이미 사촌 동생도 지금 성인이고 네. 또 공기업도 열심히 해서 들어갔잖아요. 그렇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은 그 자기보다 이제 취업을 못한 그 사촌 형에 대해서 분명히 배려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. 어찌 보면 뭐 그런 노하우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본인이 조심하면서 그 나도 됐으니까 뭐 형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북돋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부장님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. 네. 저 만약에 사촌 동생이 그랬으면 야, 니 같으면
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- 왜 그러시죠? 아 그런가요? 예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부장님 스타일은 일단 항상 가라고 하시네요. 네. 일단 가야죠.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네. 말이 있는데 항상 가라고 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을 좀 하자면 저는 근데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. 그렇죠. 네, 저는 뭐 저도 일을 시작한 지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전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뭐 걱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솔직히 신경을 안 썼거든요. 좀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. 그렇죠.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자존감이 되게 높으신 그러게요. 거죠. 눈이 되게 네. 초롱초롱하게 막 지금 얘기하고 그러니까요. 계세요. 네. 아, 그랬어요? 네. 나 이런 사람이야. 그러니까요. 축구할 때 뭐 스트라이커야. 이런 아니, 정말 중요해요 이런 점이. 네. 그럼요. 맞습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. 저부터 또 할까요? 네네. 네, 가라. 이번엔 영어로 고. 고. 네. 진짜. 스테이 헝그리 아 예? 인 서울. 네. 아니 왜 굳이 또 헝그리하게 또 있어야 됩니까? 뭐라고 하시니까 저는 아 예. 알겠습니다. 스티브 잡스처럼 헝그리하게. 두 분이 계속해서 부딪히네요. 네. 네. 그 전 중간에서 또 빠지려고요.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네.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고. 아 그래요? 네네. 계속해서 이 두 분이 맞서시면 중간에서 이렇게 네. 네 알겠습니다. 근데 마지막 거는 또 피하시면 안 됩니다. 어. 마지막 거는 왜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연이기 때문에 읽어주시죠. 예. 올해 막 직장인이 된 30살 남자 신입사원입니다. 네. 입사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요. 그동안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10만 원은 너무 작고 100만 원 너무 과하고 한 달에 세금 떼고 280만 원 정도 받는데요. 1년에 2번 있는 이 명절에 부모님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?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제가 바로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. 바로요? 정말요? 네, 저도 답은 바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세금 떼기 전 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만약에 네. 제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확 그냥 너무 이입하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저는 그냥 전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세금 떼고 2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280만 원 다 드리는 게 맞습니다. 오 그래요? 그럼요.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라고 인식도 다 하고 있고 280만 원을 드리면 부모님이 그걸 그냥 받고 그래 고마워 하실 부모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. 돈은 드리고 마음은 받고 다시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게 부모님의 심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10만 원은 너무 작고 참 생각이 짧은 건지 10만 원이 작다라고 하시는데 어렸을 때 안 맞으셨나 봐요. 때리시나요?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280만 원을 드리고 페이백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부모님도 되게 놀라실 거예요. 깜짝 그럼요. 놀라실 수 있으니까 네. 너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이걸 다 준 거야? 그러면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. 다 받은 거고 이것 또한 너무 작습니다. 다음에는 더 큰 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이거 마음만 받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예. 280만 원을 어쨌든 진정성 있게 드리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없게 은행에다가 딱 입금시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런 생각 지금 멱살 잡으시려는 거 아니죠? 저렇게 얘기할 때마다 참 예. 부모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시는 거 아니고 부모님한테 이게 소중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게 맞지 계좌이체하는 거는 별로 아 좋지 그래요? 않을 것 아 그것도 다른 느낌인가요? 그럼요. 일단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. 엄마 계좌이체했어 이런 거 참 좋지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예, 전 한번 오히려- 나중에 그런 성격의 아들 한번 낳아보시면 그때 가서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아들이 참 누굴 닮았는지 그쵸? 그러니까 그럼 두 분은 어떻게?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손 실장님과 의견을 드디어 일치했고요. 부딪혔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바로 답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게 그 첫 월급은 바로 부모님께 드리는 게 저는 맞고요. 근데 저는 뭐 페이백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고 당연히 부모님 다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근데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그 네. 이후 넥스트 계속 매달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때 그게 뭐 2달째일 수도 있고 뭐 3달째일 수도 있겠지만요.
그때는 10만 원은 정말 적어요.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가 또 생활할 게 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걸 보고서 한 20만 원 또는 30만 원 정도로 초반에는 그렇게 좀 시작을 하셔서 예, 점차 그걸 좀 높여가는 식으로 나도 연봉이 오를 테니까 또는 내가 좀 더 절약하면 부모님께 좀 더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점차 높여가면은 훨씬 더 부모님께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계좌이체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좌이체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부모님께 맞아요. 드릴 때는 그래요? 예, 네. 항상 이제 예쁜 봉투에 넣어서 봉투에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성이죠. 거기 봉투에다 이제 그 뭐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좀 뭐 나 간지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조그만 멘트라도 쓰거나 아니면 카드에 굳이 편지 봉투 아니더라도 요새는 그렇습니다. 카드 봉투 예쁜 거 많아요. 예. 거기다가 멘트 써가지고 그렇구나. 같이 이제 돈을 넣어서 드리면은 정말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. 계좌이체와 현물을 직접 받는 거랑은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. 느낌이 다르죠. 그 H 모 회사에서는 그 그룹에서는 아직도 그 이런 명절이나 또는 그런 뭐 인센티브나 이런 시절이 되면은 그거를 그 봉투에다 직접 현금을 담아가지고 봉투로 직접 지급하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 기분이 따라 틀리다는 거죠. 그렇죠. 부모님께 대한 고마움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참 철없는 질문을 해서 너무 철없었던 것 맞아요. 근데 또 철없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한 달도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280만 원을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? 페이백도 생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. 저는 월세도 내야 되고 저 점심도 사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저는? 만약에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면은 네. 정말 내가 꼭 반드시 나가야 될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내가 전세값이 있을 수도 있고 월세가 있을 수도 네네. 있고 그 비용은 제외하고 그게 저는 280만 원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물론 엄청나게 좀 좋은 데 살아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은 뭐 그런 사정이라면 제 최소한 생각에는 100만 원은 빼야죠. 그렇다면 뭐 100만 원 빼고 180만 원 다 드리고 그렇군요. 예. 근데 그 드린다는 게 부모님도 아시죠. 얘가 지금 얼마짜리 월세에 살고 있고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. 그 월급을 나한테 다 줬구나 이 느낌만 받게 하시면 됩니다. 맞아요. 참 제가 진짜 애를 낳아봐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모릅니다. 저는 지금 추석하고 설 때 그 용돈 받으려고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? 그럼요. 그건 당연히 기대감이고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 의미가 의미가 나오군요. 뭔지를 한번 서로 대화를 진지하게 이번에 목적이 분명하시네요. 그럼요. 혹시 결혼 생활의 의미도 그런 건 아니시죠? 아니 결혼 생활은 이제 왜 위를 쳐다보시죠, 시장님? 저 같은 경우는 신입 시절 때는 지금은 그렇게는 못해요. 좀 바빠서 좀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은행에 가서 그런 신권을 꼭 그럼요. 바꿨어요. 항상 용돈 드릴 때 해가지고 예쁜 봉투 마련해서 거기다 네. 담아가지고 아니면 선물이라도 엄마가 평소에 이거 예쁘다라고 했던 맞아요. 것들을 좀 기억해서 기억했어요. 가져갔었던 것 같고요.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? 그래서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해요. 100%. 전부 네. 다.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뭐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 본인이 현실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떼서 드려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그 부모님도 이거를 다 준 걸 알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엄마 근데 내가 이거 드리고 나니까 살 돈이 없어 라고 애교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래 얼마 하고 다 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야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이런 경우는 없나요?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용돈 생각이 많아지네요. 저 개인적으로. 알겠습니다. 네. 세 분이 용돈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누가 진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나 제가 뽑아야 되는데 정하기가 어렵네요. 오늘은. 왜 어려울까요? 사리 한글이. 고도 있잖아요. 고.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에 그럼 저 계시다 주세요, 보니까 중간이니까. 그래서 최근님 드려야 될 것 야. 같아요. 시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나마 정답에 가까웠던 전 것 같아요. 좋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졌는데 세 분도 취준생 시절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셨나요? 네.
아 그래요? 그 심리적으로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점들이 그렇게 뭐 힘드셨어요? 아무래도 남들과의 비교 시선들 그때 당시에는 사실 되게 이게 어리석었다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빠져 있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취업을 뭐 늦게 하신 편은 아니잖아요.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적인 그냥 불안감이죠. 압박감. 네. 불안감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고민을 위한 고민을 하지 마라. 계속 고민을 하게 되면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놀러 가기도 하고 약간 즉흥적으로 행동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. 두 분은 어떠셨어요? 저는 되게 절박했습니다 취업이.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지 직장을 구해야 떳떳하게 그렇죠.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. 생각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압박감은 있었는데 그 취업을 하면서 잘 그게 극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압박감은 뭐 그냥 계속 이겨내셨나요 혼자서? 되뇌이면서 자신감으로 이제 표출이 된 거죠. 와 그게 어떻게 자신감으로 표출이 돼요? 눈에 막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시키시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그때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.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지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뭐 이 회사가 좋다 어쩌다 이런 판단이 없었고 그냥 그 원서를 다 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는 지방도 좋고 다 좋다라고 했었습니다. 단 러시아 이런 데만. 아 예. 러시아요? 바로 나의 퇴사를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제가 생각 듣다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 같은 취준생들이 고등학교 때는 대입 때문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고 정말 맞아요. 이거 하나 틀리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. 네,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맞습니다. 뭐 잔소리 때문에 뭐 명절에 집에 못 간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그냥 뭐 나 어차피 갈 건데 그렇죠? 네, 기분 좋게 인사드리고 다시 올라오시면 네 그것도 또 가십시오.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. 네 가십시오. 네. 고. 네 알겠습니다. 자 다음 주 설날인데 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. 네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,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. 네. 네,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.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뭐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뭐 인사를 그렇죠. 드릴까요? 네. 저희는 또 다음 해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